먼 옛날 시냇물 따라 바람 부는 산골짜기에 혼자 살아가는 한 총각이 있었어요.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그는 허름한 초가집에서 홀로 농사짓고 물고기 잡으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총각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논밭을 살폈고 찬밥에 물 말아 먹는 날이 많았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가진 건 없어도 일찍 일어나 흙 묻은 손으로 밥을 짓고 성실히 살아가는 총각의 삶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안쓰러워하면서도 아이고 또 혼자 밥해 먹네 하며 돌담 너머로 슬쩍슬쩍 들여다보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총각은 논으로 가던 길에 작은 웅덩이 옆을 지나다가 햇살에 반짝이는 뭔가를 발견했어요. 웅덩이 속엔 자그마한 황금빛 물엉이 하나가 홀로 또르르 굴러다니고 있었지요. 총각은 그저 지나치려다가 뭔가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것을 느끼고는 허리를 숙여 조심스럽게 그 우렁이를 집어들었어요. 혼자 있는 게 꼭 나같구먼. 같이 데려다 줘야겠어.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논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총각은 깜짝 놀랐습니다. 빈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상위엔 따뜻한 밥과 된장국, 가지런한 반찬이 놓여 있었거든요. 분명히 아침에 쌀도 안 씻었는데 처음엔 마을 아주머니가 들렀나 생각했지만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하루는 일부러 흙투성이 채로 부엌을 어질러 먹고 나갔는데 돌아오니 부엌은 말끔했고 상엔 고기 볶음까지 놓여 있었지요. 총각은 이상하면서도 고마운 마음에 그저 두 손 모아 감사합니다 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마음속에 의문이 생겼지요. 도대체 누가 매일 이렇게 내 살림을 도와주는 걸까? 그날 밤 총각은 잠을 자는 척 하다가 몰래 눈을 떴어요. 그리고 부엌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총각은 조용히 숨을 죽인 채 눈을 살짝 떴어요. 부엌문은 바람결처럼 살짝 열리고 그 안으로 조심조심 들어오는 여인의 실루엣이 보였지요. 하얗고 가녀린 손이 솥뚜껑을 열고 조심스레 쌀을 씻어 밥을 짓고 불씨를 살려 따뜻한 국을 끓이는 모습은 사람 손이 분명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은은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총각은 살며시 이불을 젖히고 문틈 사이로 부엌을 들여다보았어요. 그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반짝이던 우렁이 껍데기에서 한 여인이 나와 정성껏 밥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머리는 길고 반듯하며 옷은 깨끗한 저고리 차림. 살금살금 걷는 모습조차 고요하고 단아했어요. 세상에 우렁이가 사람이었던 건가? 총각은 멍하니 바라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방 안에서 호흡하고 숨을 내뱉었고 그 소리에 놀란 여인은 재빨리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조심스레 껍질 안으로 들어가 사라졌고 부엌은 다시 조용한 밤처럼 고요해졌지요. 다음날 밤도 어김없이 총각은 자는 척하며 이불 속에서 눈을 떴어요. 부엌에선 조용히 솥뚜껑이 열리고 여인의 손길이 바삐 움직였지요. 달빛에 비친 여인의 모습은 고요하고 단아했어요. 솥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손놀림은 정성스러웠습니다. 그 모습에 총각은 다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저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늘 숨어서 살게 할 순 없지. 총각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부엌 한쪽에 놓여있던 우렁이 껍질을 조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따라 총각은 뒷산 바위 밑으로 향했어요. 보자기에 쌓인 껍질은 여전히 금빛으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총각은 조심스럽게 그 껍질을 바위 아래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두 손을 모아 속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는 당신이 사람으로 살아도 좋을 것 같소. 다음날 아침 총각은 평소처럼 논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저 마당 한켠에 앉아 부엌 쪽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밤새 껍질을 묶고 돌아온 총각의 얼굴에는 어떤 후회도 망설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해가 높이 떠오를 즈음 부엌 문이 살며시 열리며 그녀가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당황하거나 숨으려 하지 않았어요. 부드러운 미소로 총각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껍질을 없앴군요. 이제 저도 돌아갈 수 없게 되었네요. 총각은 다정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고 천천히 총각 앞에 앉아 작은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김이 나는 밥과 손으로 무친 나물.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손놀림이었죠. 총각은 두 손을 모아 인사했어요. 그동안 고마웠소. 그리고 이제부터는 함께 밥을 먹고 싶소.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가 두 사람의 사이를 물들였어요. 그날 이후부터 초가집엔 늘 두 사람의 웃음이 머물렀답니다. 그날 이후 초가집엔 따뜻한 불빛과 밥 짓는 냄새가 늘 머물렀어요. 총각은 논일을 마친 뒤엔 곧장 집으로 돌아와 우렁각시와 함께 된장을 풀고 나물을 다듬고 작은 반찬 하나에도 웃으며 시간을 보냈지요. 이웃들은 슬쩍슬쩍 집 앞을 지나며 수군거렸습니다. 어머, 그 총각. 갑자기 얼굴이 환해졌어. 저녁마다 굴뚝에서 연기 나는 거 봤어? 혼자 살던 총각 집에서 웃음소리가 나더라고. 조금 지나자 마을 어르신도 슬쩍 다녀갔지요. 총각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우렁각시를 곁에 앉히고 조심스레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어요. 잘 지내거라. 사람이 사람 마음을 얻은 게지. 그보다 큰 복이 또 어디 있겠느냐? 계절이 바뀌고 마당엔 감이 있고 국화꽃이 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씨앗을 뿌리고 함께 고구마를 캤으며 함께 같은 지붕 아래 따뜻한 불을 지폈지요.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지만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말하곤 해요. 옛날 우렁이 껍질 속에서 진짜 마음을 꺼내준 총각이 살았대요. 일본 전래동화를 통해 이렇게 긴 이야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전래동화가 잠시나마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렸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